네, 안녕하세요. 원자재랑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유가 그리고 골드, 철광석 이렇게 좀 간단히 코멘트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가 뭐였죠? 75달러. 유가의 중기 균형 가격은 75달러,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75달러 정도가 적합하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부터. 네, 계속 75달러 내로 하는데요. 일단 전망 균형가 밴드를 80에서 85달러로 일단은 한 칸을 며칠 전에 올렸죠. 그런데 연말에 유가 100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브릭스의 힘이 유가를 100달러로 만들 가능성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또 미치고 그것이 또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반등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포인트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브릭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브릭스였는데 지금 오펙 플러스가 거의 이제 좀 감산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오펙 플러스라는 게 뭐 사우디하고 여기 있는 러시아 쪽이었고요. 그 러시아의 원유를 상당히 가져다 쓰는 중국하고 여기 인도하고 아이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브라질까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 플러스 브라질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대신에 사우디 이렇게 지금 브렉스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사우디 중심으로 좀 물치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 러시아, 브라질까지 연합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원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뒤에서 중국이 상당히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최근에 생긴 이벤트는 이란과 관계 개선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이란과 사우디 간의 관계 개선 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 중이었던 남예멘, 북예멘 좀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우디의 위크 포인트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철천지 원수였죠. 사우디하고 이란은 같이 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이라고 하는 중간에 매개체가 들어서면서 갔죠. 중국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디하고 이어집니까? 러시아하고 이어지고 있는 거고 러시아 는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우디하고 오펙 플러스로 이어진 상황에서 지금 브라질까지도 거기에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관심 있게 우리의 시선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방중을 했습니다. 달러 패권의 방기, 무역은 왜 달러로만 하는가? 상하이 신개발 연설 통해서 유한화 결제 동참 시사. 오늘 베이징에서 시진핑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유한화 결제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유한화가 달러를 뭐 대체한다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룰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남미 단일 통화를 만들자 유럽처럼 우리도 유로처럼 우리도 남미가 얼마나 큰 나라냐 우리 대륙도 힘을 뭉치자 그래서 단일 통화 만들자 그거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가서 다시 이제 그러면 유한화 결제 도와줄 테니 우리 그거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그거에 발빠르게 브라질하고 또 연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도는 어차피 등거리로 가기 때문에 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어차피 내가 1등 할 거기 때문에 너네들은 나의 오른팔 왼팔이 대례들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너네들하고 다 친하게 지낼 거야. 이런 관점입니다. 뭐 인도 태평양 해서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또 뭐 중국하고도 굳이 뭐 척지고 지낼 그런 또 사이도 아니죠. 에너지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브라질이 이제 이번에 또 합격이 됐고요. 사우디하고 중국하고의 뭐 밀월은 뭐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시진핑 주석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엄청나게 서로 극진 대접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생산량은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2.9 밀리언 배럴로 9위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생산량입니다. 남미에서 멕시코하고 브라질 생산량 무시 못됩니다. 우리가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참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축구나 잘하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GDP도 굉장히 크고요. 사이즈도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고요. 원유 생산도 2.9가 3밀리언 배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2.7인 거에 비하면 적은 양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21년 기준으로 11, 그 다음에 러시아가 10, 사우디가 9.5, 이라크 4.6, 이란이 3.7, 차이나 3.6,
캐나다 3.6, 그 다음에 UAE가 3.1, 브라질 2.9, 쿠웨이트 2.7입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와 아이들, 그 오펙이 지금 되는 나라들이 뭐 UAE, 그다음 쿠웨이트, 그다음 사우디, 이란, 이라크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러시아까지 이제 들어갔죠. 오펙 플러스로. 그러면 지금 이 원유 생산 국가들 중에서 이 오펙 플러스에 브라질까지 합친 거예요. 안 들어간 나라는 US하고 캐나다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 23년도 책에서는 유가가 75달러 펀더멘탈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관점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3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4에서 5 정도가 돌아온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지금 일단 비축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작년에 워낙 절반 이상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빼는 거는 뭐 그게 비축유 여기서 더 줄이면 그게 무슨 비축유입니까? 비축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 비축유지 매일매일 쓰라고 있는 게 비축유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비축유는 오히려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미국 내 원유 생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쪽의 생산량과 수출량을 늘리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고요. 이란하고 사우디까지 합쳐지고 거기 러시아까지 합쳐진다고 그러면 이 브릭스 이 오펙의 힘이 미국을 원유라는 측면에서 좀 압도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좀 유가의 상승 압력 우려를 좀 할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 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하반기에 한 2밀리언 배럴, 200만 배럴 정도 퍼 데이입니다. 어데이 해서 4분기에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1분기에는 지금 컷하면은 1분기에는 아직도 공급이 더 우위인 상황입니다. 근데 2분기에 되면은 줄어들죠. 그리고 3분기 되면 그 폭이 더 커집니다. 마이너스 1.5까지. 그럼 4분기에는 마이너스 2까지 줄어듭니다. 만일에 컷을 이번에 안 했다고 그래도 그 오펙에서 감산을 안 했다고 그래도 3분기, 4분기 되면은 공급이 좀 부족해는 수요가 증가하는 즉 인도하고 중국에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반등 보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경기 반등 시그널들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유 수요 뭐 항공유 수요 이런 것도 다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3분기, 4분기는 유가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컷한다고 그랬죠. 이 하얀색 선이 컷을 했을 때 나타나는 더 감산 공급 부족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80달러 내에 왔다 가고 하고 있는데 요 포인트를 우리가 하반기에 갈수록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90달러, 95달러, 100달러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가의 쇼 포지션은 잡지 않는 걸로 기본 방향은 정하고 가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지금 되고 있죠. 이번에 소비자 물가도 5%로 내려왔고 생산자 물가도 2%대로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이제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쉘터 렌트비가 지금 이렇게 22년도, 23년도까지 보면은 주거비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가지고 주거비 임대료를 많이 내는 물가는 사실은 안 잡히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쉘터 그러니까 렌트에서 가는 거 그리고 서비스도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던 거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는 뭐냐면 이 빨간색 선 에너지인 거고요. 요 포인트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가 많이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생산자 물가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그래서 다시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는 선순환을 돌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유가가 100달러 가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전쟁은 아마 안 끝날 것 같아요. 올해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그 남북한 모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지부진 가다가 언젠가 정전하는 그런 상태로 갈 것 같은데 만일에 올 여름에 미국의 엘니뇨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그다음에 유럽도 다시 올 겨울은 굉장히 따뜻했는데 만일 그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다시 추워진다 이러면은 올 겨울이 조금 여러모로 글로벌 실무 경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유가를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런 보면 좋겠고요. 철강 관련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철강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있을 건데 네, 코덱스 철강이 지금 4% 정도 올라왔습니다. 구성 종목들이 보면 포스코 홀딩스,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국제강, 풍산, 뭐 포스코 엠텍이 23.4% 올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시아베스텔, 뭐 남산알, 알미늄주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올해 철강 생산량을 22년 수준으로 억제하겠다 이런 지침을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알루미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제 책에서도 철강사 가격을 125달러 중기 균형가를 유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가격이 어디 있나요? 보면은 네,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80달러까지 무너지는 건 너무한 거다. 최소 100달러까지는 올라야 되고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까지 봤습니다. 철강사.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밴드는
요 정도 100 밴드도 적어놨을 텐데요. 125달러 정도, 125달러 정도가 펀더멘탈리 균형 가격. 높아지면 오버슈팅하면 150, 낮아지면 75, 요 정도 밴드로 철강석 가격은 올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경기 부양하고 이런 측면들도 있고 철강산업의 그런 PMI들도 좋아지고는 있는데 생산량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코멘트도 좀 눈여겨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것까지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포인트가 여기였죠. 80달러 무너졌을 때 이건 롱 포지션 잡아야 된다. 100달러 정도까지는 아마 세이프 할 거다. 그리고 130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코멘트 넣었었는데 실제로 130까지 밀렸고요. 내려오면서 지금 120 좀 약하고 있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도 중국의 정책 스탠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 관련 코멘트 좀 넣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골드는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1900 지금의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1980 정도가 적정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보면은 몇 개 좀 가격을 한번 볼까요? 골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이건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추세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을 지배하지는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펀더멘탈로 추세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라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BTD, 바이더 딥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가는 건데 몇 가지 좀 가격도 좀 한번 볼게요. 지금 팔라디움하고 플래티넘하고 골드 가격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게 이제 팔라디움이고요. 그 다음에 플래티넘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 골드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어제 굉장히 많이 좀 반등을 했죠. 금리 반등됐고 뭐 기대 인플레도 좀 올라가면서 골드 가격이 어제 상당히 밀렸습니다. 요 글은 어제 저녁에 작성해 놓은 글이라서 아직 반영은 좀 안 돼 있는데 펀더멘털 자체에 크게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밴드는 변함이 없고요. 급하게 어제처럼 이제 이격이 뭐 5일선, 21선 이격이 굉장히 벌어진다. 그러면 숏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청산하고 또 올라가면 이격 벌어지면 그런 약간의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팔 사팔 대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대응이 아직도 유효한 좀 편한 골드가 요즘에 대응하기가 제일 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2,400달러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 추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이런 겁니다. 더 큰 방향은 금리 버블은 터지기 때문에 골드가 어느 정도 강세를 갖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엔 금리도 줄어든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골드가 이미 너무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빛나지 않은데 골드가 엄청 빛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00달러 정도, 1,980달러 정도, 요 정도면은 뭐 오케이. 근데 그보다 더 넘어가는 가격은 오버슈팅이라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시점을 계속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2분기까지는 미국의 리스크, 정치 리스크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분기에 또 증시에서 이런저런 또 약간 노이즈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골드도 그걸로 인한 상승 압력을 받을 텐데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3,000달러 갈 수 없고요. 2,300달러 가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도 계속 너무 이격이 벌어지면서 한 번씩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대 그러면서 올라가면 숏 쳐주고 다시 밀렸다가 또 올라가면 숏 쳐주고 어차피 지금 올라갈 땐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반복할 생각입니다. 골드 이것도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이격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단기로 너무 길게 잡아놔가지고 이 표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위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요 이격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어제 그러면 이게 좀 내려옵니다. 결국은 또 만났다 올라가고 올라가더라도 만났다 올라가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한 번씩 쳐주는 그런 관점인데 뭐 그렇게 무리 없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원유하고 골드하고 철강석까지 봤는데 우리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글로벌 경기 반등이라는 측면 또는 실물이라는 측면에서 유가의 변동성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됩니다. 유가가 90달러는 한 번은 터치할 거라고 보고요. 그럴 가능성은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에 유가가 100달러에 가 있을 가능성이 유가가 60달러에 가 있을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물의 반등도 조금은 좀 느릴 수 있겠다. 이런 관점 더해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제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높아진 저는 하반기 인플레이션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상반기에는 작년에 워낙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많이 들을 얘기가 인플레이션 스티키예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높게 이제 롱거에 대한 우려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스며들 겁니다. 여름에 지나면서 스며들 겁니다. 지나 보시죠. 그런 얘기 굉장히 나올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데 빨리 안 낮아진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더 나올 거고 그 스티키 인플레이션 어떤 스티키 롱거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유가가 만일에 $80가 넘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거는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뭐 주가도 막 2,500 넘어가고 하니까 2,800 금방 갈 것 같은데 조금은 가드를 좀 올리면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으로 좀 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온다 막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24년까지 저는 코리아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반등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그 경기 반등의 속도를 늦추고 경기 반등의 폭도 조금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포인트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재라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